예, 반갑습니다. 8월 19일 경산 우리 자인 농협 산지 유통센터 앞에 우리 경산 포도농가 후기 생육 진단 중간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금을 농법 대표 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포도가 8월 지금 19일 날 들어서 이제는 수확기가 가까운 장면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포도밭에 주인장이 상당히 노심초사하기 때문에 이게 봉지를 끌거나 이건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지거나 이러면 저 강사가 선 가까이에 매송이를 까놨거든요. 다른 걸 만지면 이게 상처가 난대요. 그래서 그건 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주시고, 포도가 지금 우리가 보니까 두 송이 달린 것들이 간간히 있죠. 많아요. 아직까지도 적게 달았다. 왜 적게 달았냐면 지금 현재 수분이 55.8%에 이시가 1.92 나와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잎에 장애가 있는가요? 없죠? 근데 포도 가지에서 송이 덩쿨로 이제 등숙이 가죠. 송이 덩쿨로. 그러면 송이 덩쿨로 등숙이 간다 소리는 이 포도는 정상적으로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포도를 요것보다 한 최고 30%까지 더 달아야 돼요. 지금 달한 것을 적게 달았다. 왜 적게 달았느냐? 가지만 굵은 거로 끄집어냈으면 지금보다 더 달아도 포도는 힘들다 소리 안 한다. 그러면 여기 우리 주인 여기 대표님께서 600평에 15,000장 1250평 정도에 3만 개를 쌌다 그랬는데 더 달아야 돼요. 포도 두 개 단 놈도 멀쩡하게 크고 있고 한 개 단 놈 멀쩡하게 큰데 가지 굵기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봄순이 태어날 수 있는 전정의 가지를 한 개 눈을 더 두면 굵은 가지를 끄집어내 갔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생산량을 10에서 30%까지 또 더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잘라가 3절 적신 가는 거 송이 끝에서 세마디에 따르는 거 하지 마라. 일만 뒤지게 많다. 일만.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습을 잘 보시고 집에 가서 이 모델로서 해서 우리나라의 포도 산업을 여러분들이 바꿔달라. 개개인이. 그래서 봄에 이식값은 2.5, 하우스는 2.1, 그리고 현재 여름에는 1.8, 이 농가에서 지금 1.92. 그래서 포도잎이 펴져 있고 살이 쪄 있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결점을 지금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강의하라서면 여기서 조금 뻥이라 칠 것이 되어 있죠. 결점을 찾아서 가르쳐야만이 제가 잘난 놈이 되는 거예요. 조금 나은 척 해보이겠죠. 그러면 뭔 결점을 찾아낼 거냐. 이거 이파리 잘라가지고 타 죽는 거 그냥 다 없애버렸대. 그래서 어디서 결점을 찾아서 가르쳐야 될 게 이제 조금 들어오자마자 찾고 있는 거죠. 강사가 강의할 때는 조금 잘난 척 해야 강의가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강사가 와갖고 포도농사 잘 짓습니다. 요래 하이속하면 끝나쁘잖아요. 그래도 조금 나은 척 하려고 하면 좀 흠다리를 잡아야 되겠다. 자, 우리가 여기 비있죠? 천장에. 이걸 비워야만이 환기가 잘 됩니다. 말아 이어도 괜찮습니다. 바람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여 차아프면, 이파리 차아프면 환기가 잘 안 됩니다. 삶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 차아프면, 여기 막아보면. 근데
여기 막은 거 병 들었다고 그 녹균병 그 잿빛 곰팡이 피었다가 약 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약 친다고 해서 그 병이 잡아지지 않으니까. 뭐 잘라붙은 양 그러면 나주가 고실라질 때까지 일을 한다. 근데 여기 녹균병이 요리 들어가냐 안 들어간다. 여기 잿빛이 들어가냐 안 들어간다. 왜 잿빛이고 노른병이 생기냐? 비가 맞으면 잎의 영양소가 뿌리로 이동하는 거죠. 그 영양이 잎에 부족해진 잎만 이슬을 맺어 가지고 그 이슬 속에 아미노산 단백질이 나왔어요. 그래서 포도는 봄에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포도가 이슬을 맺으면 그 포도는 잿빛 곰팡이가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알맹이가 수정이 안 되는 원인이 그 원인입니다. 화진이 일어난다. 화진. 그래서 우리가 여 포도 중간에 있는 것이 장애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장애에 약 친다고 그 돈 가지고 비로줘라. 여기 이놈을 잡기 위해서 잿빛 곰팡이나 녹균병약, 흰가루병 필요 없다. 그 병 들면 바람구멍 생길 건데 뭐하러 약을 칠 거냐고. 그죠? 요거 병 들어가지고 녹균병, 흰가루병에도 약 치면 어리석다. 그거는 바보짓이다. 돈 벌어 몰랐고. 예. 땅에 칼슘제가 있으면 칼슘이 우리 토양 분수대에 있으면 칼슘이 그래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흡수를 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식물이.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포도는 지가 잘 하는 걸 우리가 방해만 지면 돼, 방해만. 사람이 장애를 줘서 잘못된 건지 그 장애를 안 줬다라면 우리 포도는 잘 됩니다. 그래서 올해 중간 과정에서 봄에 잘 했다가 중간 과정에서 이 포도 알 중에 아마 잘못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강의중에 딱 보면 안 말하거든 이거요. 이빨과 물을 뜯어도 가야지. 강의 중에 뜯으면 그 주인이 안 뭐래요. 강의하기 전에 뜯어 넘어간다. 예. 그래서 이 알이 잘 크다가 중간, 우리가 알이 큰 거는 엄마 아빠 포도, 중간쯤 된 거는 지베린, 2차 지베린하고 안 큰 것들은 아들 포도, 그 밑에 작은 거는 손자 포도 그러잖아요. 그 손자 포도에 해석하는 거는 우리가 여 이파리에 보면 어떤 잎이 있냐면 잎이 봄순에서 올라오다가 봄순에서 가리 가다로 인해서 잎이 쪼그러진 거 있죠. 가리 가다 고온열상 그 잎이 쪼그러질 때 이 포도송이가 나오면서 그 알이 고온열상을 입었다. 이파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파리가 요래 크다가 늦게 나온 이파리 이게 쪼그러지고 작아지거든요. 이런 잎처럼 포도잎이 뭐 오그러진 잎이 생기죠. 그게 한 6마디, 7마디, 8마디, 요래 9마디 나가면서 그런 잎이 생겨요. 그 잎이 쪼그러질 때, 이 송이 어릴 때 작은 알들이 같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가리, 가다, 고온, 열상, 여기까지. 그러면 이파리는 쭈그러지가 삐뚤어진 거 나오죠. 그러면 요 포도 알이 어릴 때 장애를 받은 건 우리가 유관을 하기는 못 하잖아요. 그죠? 그게 손자 포도 짠 거 있잖아요. 그거고 2차 지베린에 의해서 알의 크기가 중간 알 정도에서 멈췄다. 그 말은 지베린 처리 시기에 온도에 의해서 장애가 일어났다. 여기 대표님 농장에 이 밭하고 저쪽 밭하고 밭이 두 개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 밭에는 중간 알이 없대요. 그게 6월 10일 날 지베린 처리한 거
6월 12일 날, 11일 날 지베린 철이 두 날짜의 아침 온도가 달라요. 기상청에 전화해보니까 첫날은 6월 10일 날은 16.8도, 11일 날은 19.7도예요. 약 3도 차이 온도 올라간 거죠. 그것 때문에 여기에 중간날이 배겼어요. 그럼 우리가 2차 지베린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에서 과피가 갱화되어서 열과 현상이 동반할 수 있다. 사이머스 개수가 많기 때문에 한 알이 매달이 안 커도 그 상태로 전체를 키우는 데 이상이 없는데, 포도 알의 개수가 적거나 전체에 장애가 되면 열과로 터진다. 봄 냉해가 그 원인이고, 복숭아가 봄 냉해면 쪼개져요. 감자가 땅 밑에서 나오다가 얼어버리면 감자가 쪼개져요. 여름에 가리 가달아서 강원도 감자가 못 크고 있다가 비가 와서 울컥울컥 크게 되면 안이 비어요. 뻥감자가 돼요. 이 모든 것들은 가리 가다에서 일어난 거와 온도에서 영향, 우리가 외부로 준 장애 요인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2차 지베린을 농도를 낮춰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포도는 이 품종에 한한 거 우리나라의 품종이지, 겨울 되면 애호박 기술을 가르쳐줘요. 애호박이 초기에는 덩쿨이 길어요. 꽃핀 자리에 한 1m가 돼요. 그러나 요놈이 자꾸 좁아져요. 혈액이 떨어지면. 그러면 한 40cm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면 수정 찍으면 울락불락하게 돼요. 그래서 애호박에는 지베린 농도를 낮추었습니다. 애호박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애가 없을 것이다 한 지베린 때 쓴 영양제, 지베린 때 사용한 지베린량 두 가지가 장애 줘서 올해 중간에 2차 지베린하고 봉지 싸고 안 크는 포도가 생겼다. 그거는 순환에 관계가 있다. 순환에. 그래서 그 순환은 관계가 있는 것이, 지베린은 제초제와 같아 가지고 그걸 먹었을 때 그 시기에 질소 인산가리가 질소비가 많으면 장애가 또 심할 수 있다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질소비가 높으면 우리가 부드러운 풀은 풀약을 치면 잘 죽어요. 딱딱한 풀은 풀약이 치면 잘 안 죽어요. 요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지베린 이후에 포도 알이 갱화가 된 작은 것들이 생긴 거는 지베린 농도와 거기에 쓴 영양제, 더커리, 풀매트 농도 차이에 준한다. 그걸 안 한 사람이나 자연 수정제가 한 사람은 그런 현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해되죠? 올해 그 알이 크다가 중간에 멈춘 포도리 한 메달씩 안 베겼던가요? 되겠어요? 그 영양제를 어떤 사람은 한 봉을 다 안 쓰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여가 쓰는 분이 있고, 이게 기준이 묘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표님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이쪽 밭에는 중간알이 있다. 2차 지베린 이후에 송이 알이 적은 것들이 배겼다. 그래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온도를 찾아서 상의하겠습니다. 밝혀내겠다. 그래서 그날 온도가 3도 참 높다는 거죠. 11일 날이 하양의 날씨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겼는데, 오후 3시 이후에 6시에 소나기가 와가지고 온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럼 오후 3시 이후에는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온도에 15도에 소주 한 잔 뭔가 하고, 온도 20도에 소주 한 잔 뭔가 하고, 30도에 뭔가 하고 다 다르다는 거죠. 이제 조금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양제를 써서 얘한테 먹이는 것보다는 잎을 살을 째는 게 더 잘하는 일이다. 세포량은 언제 결정하느냐. 얘는 포도를 알을 굵게 키우고 싶으면
꽃핀 뒤에 20일가량이 세포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과는 세포량을 늘려버리면 색을 못 내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비료를 안 주기 때문에 아예 꽃핀 뒤에 꽃 피고 난 뒤에 한 20일까지 밑비료도 주지 말고 영양 주지 마라. 우리 포도는 알을 큰 게 대빵이죠. 1등. 그럼 포도는 알을 키우려면 2차 지베린 처리 안 해야 되겠죠. 이파리 두껍게 살을 찌워야 되는데 왜 굳이 그걸 내가 장애를 일으켜야 되는, 이래야 되겠죠. 1차에서 다 끝났어요. 1차에서 씨앗이 없어지고 모든 끝났다는 거죠. 호박이 벌을 수정 안 해도 수정이 되거든요. 도마도가 도마도 톤 수정해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얘가 수정이 되고 씨가 없어질 뿐이거든요. 자연 수정하면 씨가 생기겠죠. 사이마스케치. 그래서 사이마스케치 좋은 점이 우리가 지베린 처리해도 꼭지가 굵어서 안 떨어지기 때문에 상품성이 높고 껍질이 익을 때 부드러워서 상품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를 줘서 껍질이 두꺼워져서 잎에 질겅질겅 씹힌다. 그거는 언제냐? 봄에 어릴 때 한 번, 2차 지베린 한 때 한 번, 2번이에요. 그 2번 때문에 껍질이 질겨진다. 그리고 여름에 가리가다대가 안 자랄 경우가 있다. 멀컹하게. 그거는 잎을 보면 힘줄이 빨간데 지금 여기 잎에 이파리가 흠잡을 게 있는가요? 이 포도 잎을 따지를 못하겠어요. 포도가 다 열려있어요. 이파리가 깨끗하죠, 심줄이. 우리 집에 가면 이파리 요래 심줄 깨끗한 잎이 답니까? 다 안 되죠. 우리가 조락한 시비량을 적정량을 못 맞춰준 것도 있고, 이 포도가 이 종이 유럽 종이라면 석회암 지대에서 태어난 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석회 성분을 많이 먹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석회 성분. 그렇게 본다면 작년에보다 이 포도가 더 좋고 더 우리가 그 생산량이나 품질이 좋아졌다면 여기 농가에 한 역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역추적을 한다는 거는 우리 그 제철 공장에서 나온 규산을 뿌렸다 그랬거든요. 봄에는 나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과는 더 좋아져 있다는 거예요. 규산을 뿌렸는데 규산을 뿌리면 얘들한테 봄에 내리 탱탱이 안 좋아요. 그 안 좋은 발상이 좋은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 종한테는 석회암 지대에 재배되는 석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석회가. 그리고 우리가 그 각 마을마다 갖다 주는 용성인비 있죠. 공짜로 주는 용성인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광로 제철을 만들면서 나온 설러지거든요. 그 돌가루죠. 다 돌에서 철을 뽑아 나온 설러지.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 밭에 시용했다. 그런데 결과는 좋아졌다는 거죠. 결과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캐치해 가지고 일부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다른 농가에 아니게 좋아져 있다면 그 농가에 벤처마킹 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농가 대표님이 이제 조금 발표를 하겠지만은 여기에 1년 내에 좋은 비료를 이제 우리 찾아내야 되거든요. 저는 요소만 주라 했는데 언제 또 다른 걸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왔을 때 여기에 일어난 진실을 다 알고 가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 달린 포도가 우리 휴대폰 화면상에 그래 많지 않아요. 근데 많이 달린 곳은 많이 달리고 좀 듬성하게 달렸거든요. 근데 이게 600평에 15,000개 이상 달은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여기 없습니까? 600평에 15,000개 이상 못 달립니까? 작년에 김천에서는 16,000개 샀어요.
그러면 1000개가 작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가야 될 게, 이 농가에서는 비닐을 안 깔입니다. 비닐을 깔은 거하고 안 깔은 거하고 포도가 견디는 힘이 엄청 차이가 많아요. 그럼 이 땅이 그래 좋으냐면, 그래 우리가 보기 별로 안 좋잖아요. 찌저강이가 막 쪼대기에다가, 그죠? 그런데 비닐을 안 까는 장점, 그리고 여기 그 대표님이 파쇄한 저 가지도 좋지만은 우리가 가로수 낙엽을 구해다 지금 깔고 있다는 거죠. 가로수 낙엽, 그죠? 예, 가로수 낙엽. 이 유기물이 그 가로수 낙엽 같은 게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는 대부 현상도 일어나 있지 않습니까? 대부 현상이 일어나도 그런 피해가 없이 잘 자라고 있다는 거하고, 어디 한 곳에 빠진 곳이 없이 포도가 잘 익었다는 거, 그런 몇 가지 주안점에서 우리는 여기서 더 많은 걸 기술을 익히고 배워야 되겠다. 기술을. 그래서 봄에 우리가 봄순을 굵게 키워야, 그럼 봄순을 굵게 키우려고 하면 가을에 우리는 그 체내 저장 양분, 단풍 들이기, 그 다음에 겨울에 유막 코팅, 겨울 물주기, 그리고 가을에 7-80% 단풍이 있을 때 막전장, 요거거든요. 그러면 봄에 포도 물이 안 샌다는 거죠. 포도가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가지가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되고, 잎이 눈물을 안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인이 눈물 안 흘려야 됩니다. 주인이 마지막에 웃어야 되는데, 포도가 나무 가지가 눈물 안 흘려야 되고, 잎이 눈물 안 흘려야 되고, 배고파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인이 웃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래야 돈을 버는 거지. 포도나무가 봄 되니까 눈물로 뚝뚝 가지가 뚝뚝 흘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돋아나니까 이파리가 눈물로 뚝뚝 흘리고 있고, 울고 불고 있는데 뭐가 농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12량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그 12량이나 모든 방법을 계속 제가 잘 할 수 있도록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을도 중요하다, 우리 수확 이후에. 그리고 봄에 목매 시비, 연매 시비 해야 되는데, 자, 목매 시비를 하고 맹물을 뿌렸다. 그러면 우리 포도 순이 빨리 나면 냉해가 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목매 시비만 하고 맹물 시비를 하자마자 봄 냉해 때문에. 그럼 우리 집에 또 혹시 봄 냉해가 올 것 같다. 그럼 봄에 물도 주지 마라. 그러면 우리 집은 상습 지역으로 냉해 지역이다. 가을 전정도 하지 마라. 봄에 늦까지 전정했대. 그럼 눈이 늦게 나오겠죠. 뭐 장애가 있더라도 한 가지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최선의 좋은 점을 찾아야 된다. 황금을 농법 대표나 누가 옆집에서 제일 좋은 거를 가르쳐도 우리 농장하고 안 맞을 수가 있다. 그거는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요소가 보약인데, 때로는 요소가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걸 꼭 아셔야 되고, 그래 봄에 알을 잘 키운 것이 가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도 알이 정말 큰 게 있고 어중간한, 이 포도는 좀 어중간하거든요. 이 알이 이게 좀 크죠? 이게 썩 마음에 들죠? 이 알이. 그러면 이거는 1kg 넘는 송이 돼가지고 한 송이 가격이, 그죠? A급 2kg 한 상자에 가령 뭐 2만원 받으면, 요거는 얼마 받았겠어? 17,000원 밖에 안 나요. 17,000, 18,000원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똑같은 나무에서 2kg 두 송이만 따면 한 가지 얼마 나와요? 잘하면 2만원 나오죠. 뭐 가정의 개수 늘린다고 돈 되겠어요? 알 속한다고 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첫째는 당불이 써요. 둘째는 알 크기, 송이 크기. 포도 몇 수가랍니까? 뭐 2수, 3수, 4수 이래 나가죠. 송이 개수잖아요. 송이 많이 주면 돈 많이 주는 거 있습니까? 일만 많이 했지. 송이 개수를 적게 주고 돈 많이 받아야 원가가 전략됩니다. 그러려면 가지 개수를 줄여야 돼.
굵은 가지로 많이 만들고 가지 개수를 줄이고, 이파리 한 장이 일 많이 하고, 그럼 주인은 일을 작게 하고, 이렇게 돼야 돼. 주인은 일을 작게 하고 포도는 일을 많이 하고, 주인은 돈을 많이 벌고 포도는 큰 걸 나오고, 이렇게 방향이 패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맞는 비료 방법이나 옆면 시비, 목면 시비 다 활용해 놨는데, 그들의 장애와 비장애 이런 농도를 말한다. 그 포도에서 칼슘 결핍이 잘 없습니다. 땅에 있으면 별로 없습니다. 또 영양제 팔아먹는 사람이 칼슘제 안 쓰고 한 사람도 없고, 그거 넘어가겠죠. 그린에는 칼슘이 없어도 칼라에는 칼슘이 다량으로 있습니다. 그린 두번에 칼라 한번 치면 칼슘제는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7월 15일에는 칼라만 쓰잖아요. 그건 칼슘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영양제가 봄에는 주가 1등이 되지만은 여름에는 영양제가 2등, 3등으로 밀려요. 왜? 뿌리가 일을 잘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뿌리가 일을 해 살아야 되는데, 뿌리가 일을 안 할 때에 의해서 잎이 일을 해서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게 잎이 일이고, 그 다음에 뿌리가 일을 잘할 때는 뿌리가 일하는 게 1등 7, 80%. 그 곁으로 도와주는 게 옆면 시비가 뭐 20, 30%. 영양제는 전부가 될 수 없다. 비료보다 비싸다. 영양제 그 냄비에 끓여보면 몇 숟가락 안 됩니다. 그 영양제의 진실이에요. 그러나 영양제는 참 좋은 것도 맞다. 그래서 영양제 쓰지 마라 하는 놈은 무식한 놈, 영양제 지꺼마 좋다 하는 욕심 많은 놈, 두 가지 다 고루 설명하면 그거는 그나도 쫓겨인 양심이 있는 놈. 박수 안 칩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영양제 장사는 양심이 있어야 되고, 영양제 친다고 포도알이 커져?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어요. 타이밍입니다. 총알 10개 줘갖고 비둘기 10마리 잡은 사람 있고 한 마리 잡아도 못 잡은 사람 있어요. 왜? 비둘기 날아가고 나서 방아시 생기. 관역에 비둘기가 들었다고 해서 날아가고 쏘면 비둘기 안 맞죠? 그래서 영양제를 여름에 많이 친다고 대박나는 건 절대 없다. 언제? 봄에. 크기를 결정 다 한다. 여름엔 누가 결정하느냐? 비료가 결정한다. 그래서 시비량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봄에는 2.5의 시와 여름에는 1.8, 가을에 심는 마늘은 2.5, 봄하고 가을하고 같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냐? 10월 15일고 봄은 4월 15일이라는 거죠. 그 선상에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비료량은. 여름에 많이 먹는 시기에는 조금 낮게 1.8에서 양을 계속 하루 종일 먹으니까 된다. 그럼 여름에는 자주 비료 줘야 되겠죠. 겨울에는 자주 안 주는 대신 양을 많이 줘야 된다. 그 차이겠죠. 그래서 봄에는 충분하게 줘야 되는데, 봄에 장애가 퇴비를 주니까 장애가 많더라. 퇴비에 가리 성분이 나와서 이파리 2장, 3장째 오그려지는 경우가 있더라. 그 오그려지는 건 왜 오그려지냐? 퇴비의 가리 성분, 그게 나와서 뿌리가 빨아먹고 생장점으로 가니까 오그려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꼭 주고 싶으면 가을에 줘서 물을 많이 줘서 짜만 물을 좀 씻겨내비라. 퇴비는 모닥모닥 주주면 펴주고, 그리고 겨울에 물을 많이 줘라. 퇴비 줬을 때는. 그래가지고 퇴비물을 좀 씻겨내비라. 그리고 봄에 봄순이 날 때는 비료가 흡수를 잘하니까 질소성이 높은 비료를 줘라. 막 이도 저도 복잡하게 모르겠다. 그러면 맹품 300, 30에 질소 30에 인산 10에 가리 8, 이 비료를 8월 말까지 줘라. 그리고 8월 말쯤 돼서 노지 이 비가림에 그때 NK 주면 만사가 맞아진다. 제일 쉽다. 이도 저도 모르면 토양 분석은 꼭 하셔야 되고. 그래서 농업은 주묵구가 아니고 과학이다. 이제 주묵국은 농업은 이제 바뀌어야 되죠. 주묵국에서 과학 영농으로.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요 알들을 키운 것이 누가 키우냐면 얘가 키웠거든. 잎의 두께만큼 얘가 먹고 사는 거예요. 포도알이.
근데 잎의 두께는 누가 결정했냐면 잎 속에 들어있는 설탕입니다. 근데 우리가 설탕을 무한정 될 수가 없으니까 요소를 주가지고 뿌리가 소화를 시켜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서 광합성해서 잎에서 설탕을 만든 거예요. 탄수화물. 그러면 요 정도 돼 있으면 흰가루병 오락해도 안 와요. 잎 속에 탄수화물이 많이 있으면 흰가루병을 못 와요. 녹은병도 안 와요. 왜? 잎 두께가 얇아가지고 갈이 가다돼서 노랗게 생긴 게 녹균병. 잎 속에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얇아서 일어난 일이 흰가루병. 잿빛곰팡이는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릴 때 요소를 묻고 소화시킨 물이 잎으로 나와서 말라붙은 아미노산 단백질 때문에 달라붙은 균이 잿빛곰팡이. 그러면 약이 없잖아요. 벨실은 약이 없죠. 그리고 이파리가 밑에 이파리가 노랗게 말라 죽으면 뭐? 비가 오거나 날씨가 더워서 잎 속에 있는 탄수화물이 빨리 이동했다. 비료가 되겠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마그네슘제를 치면 치료가 안 된다. 포도밭에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이야기하면 박수 한번 칠까요? 무식한 놈. 박수 한번 치. 고추밭에 고추가 꼬부리지가 시들면 칼슘 결핍 그라는 놈 뭡니까? 무식한 놈. 박수 한번 치시죠. 예. 고추가 꼬부러지 가지고 시들었는데 그걸 마치 칼슘이 부족하다. 치료가 안 돼요. 그 무식한 놈이죠. 그래서 고추가 꼬부러지가 시들어가 말란 거는 잎 두께가 얇아서 그런 거고 칼슘 결핍이 아니다. 치료가 안 되는 거 뭐 칼슘 결핍이에요. 칼슘이 없는 장애가 일어난 거죠. 잎 두께가 얇아서. 그래서 곧단 무식한 놈. 그 고추 잎이 밑에 노란 게 갑자기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우리 그 포도밭에 잎이 노란 게 몇 장 떨어지면 노란이 되고 얼룩얼룩하게 되면 그게 갈이 가다고 탄수화물이 이동해서 그런 건데 마치 그거를 칼슘 결핍이라고 이야기하는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이야기하면 뭔 소리 들어요? 무식한 놈 소리 듣겠죠. 그래서 그 전에 그 전 단계 요소비로 줬다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 고추가 비 오고 뒷날 말라 죽으면 뭐라 그래요? 뿌레이로 자르면 흰물이 나오면 청고병. 잘라가 흰물이 안 나오, 물에다가 흰물이 안 나오면 역병 그러죠. 그 이야기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무식한 사람? 그것도 무식한 놈. 비 오기 전에 고추밭에 골드그린이나 칼라 쓸 때 설탕을 더 여겨치면 고추밭이 물에 들어있어도 안 죽어요. 안 죽게 만들면 되는 거지. 비 오고 난 뒤에 뭐 가시게 자르면 뭐하고 뭐 죽은 자석 뭐 만지면 뭐하냐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농업을 다 밝혀내서 잘못되어 있는 것을 현실화해서 경제적 소득을 창출할 때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뭐 섬이 잘못하면 주인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날에 포도 주인은 저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주인이 주인으로 못하면 그것도 또 꾸중들어요. 앞으로는 우리 주인의 입장에서 많은 일을 행하시고 농업의 발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8월 19일 현재 이 포도밭에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보입니까? 이파리를 들고 있고 제가 한 장을 들고 있고 포도를 들고 있어요. 제가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여기 이파리 보면 질소 없습니까? 있죠. 그 요 포도 보니까 노릇짝하니까 갈이 있죠. 색도 나 있고 노릇짝하니 잘 돼 있죠. 그러면 얘한테는 질소와 가리가 동시에 있다. 그럼 알을 만지면 어때요? 땡땡하죠. 일 잘한다. 뭘 도와줄까? 그러면 내는 빨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연면십에 이제부터 요소로 여는 게 아니고 가리를 해야 되겠죠. 가리. 그럼 뿌리에다가 뭘 줘야 되겠느냐? 자, 이파리를 몇 개 땡겨 내려봐가 빨간 놈이 있나? 없나? 다 찾아보는 거야, 이게. 힘줄이 빨간 게 없죠? 그럼 얘한테 지금 뭐 줘야 돼요? 빠른 시간에 NK 줘야 되는데 그냥 주인이 눈치가 빨라가 줬더라고.
제가 주락하기 전에 벌써 줬어요. 그러면 이제 눈치가 이제 이 포도밭에 그 대표님이 눈치가 8단이다. 이제 한금을 놓고 대표가 별로 시킬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역 산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아니까. 여기서 21-를 주는 게 아니고 NKB를 시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21-는 가스가 빠지면 14.7에 18%의 17%의 질소죠. 그러면 질소량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18은 18을 갖다가 가리에 인산가리에 가스가 빠지면 18NK잖아요. 인산이 없잖아요. 그럼 18% 가리와 질소가 12.6이 되거든요. 그럼 12.6에 1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질소도 있고 질소는 빨리 먹고 없어지고 가리가 더 일을 한다. 대사적용. 그러면 요걸 빨리 익히는 데 도움을 참 좋아요. 그러면 8월 15일에 여름이 끝나죠. 황금을 농구에서 6월 15일에 시작해서 8월 15일 여름이 끝이 났는데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계절의 변환기죠. 여름하고 가을하고 섞여 있어요. 그죠? 그럼 더운 것도 있고 더운 것도 있고 갑자기 추운 것도 있고 이래 되겠죠. 그러면 이 계절 속에서는 우리가 질소량이 늘으면 너무 늘려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확기가 왔는데 잎에 있는 양수를 회전을 시켜서 과일을 집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비료가 어떻게 돼요? 8월 15일경에 여기 포도에서는 이미 가을의 비료가 NK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파리가 요 심줄이 전다 벌게고 타고 있다면 뭐 줘야 돼요? 요수지. 집집마다 다르겠죠? 여기 있는 농장과 우리 집에 있는 농장은 더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과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은 다를 수 있다. 왜? 양달, 음달 다르고 음달에는 더 NK를 빨리 줘야 돼요. 온도가 낮으니까. 양달하고 음달하고 또 다르다. 현재 연맥이 약간의 불꽃빛을 끄는 것들은 아직 요소를 그렇죠. 한 타임 정도 요소 더 줘야 돼. 지금 연맥이 빨간색이다 그러면 한 타임 정도 요소를 더 줘야 된다. 요소 더 주고 난 뒤에 NK가 들어가 있는. 그러면 우리 집 거는 늦다. 왜? 가리 가다 돼서 대사작용 진행이 좀 늦어서 늦다. 밀렸다. 그래서 못 컸다. 알이 잘다. 알이 무르다. 무르다는 거는 못 무서 배가 고프다. 맞죠? 요거하고 단단한 건 어떻습니까? 여기 만져보니까 조금 예? 제끼 조금 그렇죠. 그 대표님께 무르단 소리는 배가 고파서 알을 못 채우고 있다. 그죠? 그 배가 고파서 못 채웠다. 그 배가 고프다는 거는 우리에서 질소를 먹고 소화시켜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잎으로 가서 탄수화물이 설탕이 만들어져요. 식물은 설탕을 못 만들면 죽어요. 뿌리가 설사가 죽어요. 그래서 비료가 부족하면 저녁에 먹은 영양소를 뱉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낮에는 잎의 당도를 맞추어 놨는데 저녁에 올 때 그 비료량이 안 맞다는 거죠. 잎의 비료량. 그래서 비료의 양이 잎의 탄수화물 농도가 안 맞으면 잎은 저녁에 가져온 양수분을 수분 정발을 못하기 때문에 뱉어버려요. 그러면 잎에 이슬이 맨다는 거죠. 그런데 영양이 뚝 떨어지면 이슬도 못 맺어요. 힘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대표님 농장에 아직까지 알이 무르고 힘줄이 빨갛고 잎이 노랗다는 소리는 이미 그 포도는 질소가 부족해서 배가 고프다. 그러면 한 박자 늦다. 숫기가 조금 밀려요. 그래서 요소를 한번 충분히 더 주고 난 다음에 다음 파스에 한 열흘이나 열흘 정도 뒤에 NK를 주십사. 지금 요소를 주게 되면은 분명히 비례 효과도 좀 있겠습니까? 방금 듣고도 또 그런 이야기하고. 아니 그래서 인맥이 붉은색일 경우에는 발이 가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소를 지금 주게 되면은
그 뒷북쳐진 소리 하면 어디 가서 맞습니다. 그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잎이 심줄이 빨갛고 잎이 딱딱하다는 사람 이게 저기처럼 좀 부드러워야 돼요. 이것보다 더 부드러우면 더 좋고요. 상당히 부드럽고 괜찮죠. 근데 여기는 전에 조라했을 때 위에 그 잎이 마디만 빨갛거든요. 잎 마디만. 그리고 이 정도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로 부드럽고 잘 되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보다 포도를 이 상태에서 30% 더 달 수 있다는 거죠. 그 우리 15,000개에서 30% 더 달면 3,000개하고 3, 5, 15, 10 그러면 지금 4,500개를 더 달아야 돼요. 600평에 15,000개를 쌌는데 여기 30% 더 달면 4,500개를 더 쌓아야 돼요. 송이를. 그러면 이 밭에 정말 잘 돼서는 포도가 얼마나 달아야 되나? 약 2만 장을 쌓아야 돼요. 600평에서. 그래 쌓아야만이 농사를 잘 지었다 그러고 황금언론법 대표가 칭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한 가지에 2개씩 안 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죠? 여기 보면 이 가지 이거 굵잖아요. 근데 이 가지는 굵은데 이 2송이 안 물었잖아요. 근데 요것보다 가는 거 이거 2송이 물고 있다고 이거는. 그 송이가 작은 불었다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면 애나 작은 놈은 2송이 달아나고 큰 놈은 2송이 안 다는 게 많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30% 더 달 충분한 여지는 있다. 그러면 600평에 한 2만 장을 쌓아야 포도 좀 낮게 땄다. 상품을 했다. 그러면 600평에 2만 장을 싸가지고 우리가 한 70%가 1kg 넘게만 만들면 한 송이에 얼마 치겠습니까? 여기저기 갖다 놔도 한 뭐 7, 8천원 치겠죠. 잘하면 만원대 가겠죠. 1kg 넘고 당브릭스만 18불 이상 20% 끌어올리면 이게 과학 영농이자 농업의 그 제 선진화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연면 12에 골드 칼날 쓰더라도 그 뒤에 부자재로 뭐가 따라갈 거냐. 방금 전에 알이 멀컹거리지만 요소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따는 날짜의 비례가 시간이 남았으면 요소가 한 500g 들어가고 가리가 1kg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더 빨리 따고 싶으면 밑에 NK 주고 NK 좀 낮게 주고 요소 2kg 줘야 돼. 안 타거든. 여기 대표님 농장 같은 경우에 포도 여기 요소 여마가리 이빨 때려도 안 탑니다. 물 500에 2kg 쳐도 안 탄다는 거죠. 단 회전력이 빨라져서 빨리 익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 회전을 빨리 한다고 이 나무가 장애를 받냐? 그것도 아니에요. 건강해요. 그런 그 정도로 힘이 안 딸린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물 맞고 묻는데 그래도 더 먹이면 더 생산이 가능하다. 그리고 얘가 익어서 상품이 됐다는 소리는 털번 맛이 없고 신맛이 없어야 돼요. 털번 맛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타닌 성분이 남았다는 거거든요. 올해 그 복숭아가 비가 많이 오가 털번 복숭아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거는 복숭아가 비가 워낙 와버리니까 영양 생산을 못하니까 털번 맛이 생긴 거예요. 타닌을 못 없앴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가 수확 때 털번 맛이 있다는 거는 그 말은 자기가 익었다고 판단을 못했다. 그 말은 우리가 생육 과정에 비료가 부족해서 잎이 딱딱하고 힘줄이 빨개고 햇볕에 거실러졌다. 그래서 질소는 시원한 비료, 가리는 더운 비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분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청태가 이렇게 시퍼렇게 끼면 인산은 많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그 하는 현실들을 계속 더 배우는 게 좋다. 그래서 포도 큰알을 키울 때는 무조건
봄부터 맹물 시비, 연면 시비를 충분히 해줘라. 그러면 전부 다 큰알로 바뀐다. 1차 지베린 장애가 없다. 온도가 낮으니까. 언제 2차 지베린의 장애가 있다. 그 2차 지베린 조심해라. 조심해라가 아니고 양을 줄여라. 안 해도 나쁜 건 없다는 거지. 풀매도 안 한다고 해서 덧크링 안 한다고 해서 포도알이 작아진 게 아니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죠? 2차에 성장기 안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안 쓰는데 예. 그거를 안 쓰게 돼도 포달 굵기에 나무랑 관계 없다는 말씀입니다. 관계가 없죠. 샤인마스켓이 내는 본연의 모습이 그 쓰나 안 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농도를 연하게 줄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게 반으로 줄였으면 이상했겠죠. 2차에. 그래서 올해 지금 장이 일어나니까 임금이 많이 들어 장이 일어나 아랑커 얼마나 경제적 손실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양제 장사시키려고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영양제가 잘못하면 영양제하고 잘못 뭘 해야죠. 농업에 도움 주려고 한 놈들이 우리 피해주면 되겠어요. 농민이 농가에서 돈을 못 벌면 영양제는 자연적으로 망해요. 영양제 사는 번. 그런데 그걸 많이 팔아먹으려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밑에 관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우리가 꼭 지켜서 해야 된다. 영양제가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제가 지금 후기에는 품질하고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그런다고 영양 너무 자주 치면 좋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너무 영양 과다되면 알이 멀컹거려요. 그래서 후기에 마지막에 너무 피치를 끌어내기 너무 많이 하는 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뭘 알고 하는 건 괜찮은데 모르면서 너무 후기에 많은 영양을 공급하지 마라. 그거는 확실히 알고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포도 알의 크기나 포도의 그 품질이 소비자한테 갔을 때 미움살을 안 받는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마트에 팔리는 포도가 당브릭스 15 찍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포도 당브릭스 나올 거라 그랬죠. 그럼 우리 집에 나오는 포도가 그냥 나가면 되겠습니까? 이름 달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생육에 잘 된 것이 더 좋다. 생육 못된 것이 더 못하다. 그런 결론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요소 지금 타이밍을 더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해가지고 관주로 하면은 그게 더 빨라지나요? 요소 비료는 봄부터 가을까지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다. 해가 되기도 하고 덕이 되기도 하고. 자, 해가 되기도 하고 덕이 되기도 하고. 지금 잎이 얇을 때 일주일에 요소 100평에 한 포씩 준다고 해가 되진 않습니다. 안 좋을 때 안 했어. 그러니까 흑이는 것보다는 물에 희석을 해서 관주로 주는 게 더 안 낫나는 그런. 아닙니다. 관주로 한 것도 안 좋을 수도 있고 뿌리 주는 거 가스피해가 일어나가 잎이 마를 수도 있고 그 바닥에 뿌리가 있고 쿨러 돌리면 암모니아 가스가 나와요. 그런데 관주를 갖다가 주는 것 같으면 이게 30분에 물 주고 한 30분 쉬고 30분 물 주고 30분 쉬어야 되는데 계속 물을 주면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빨래가 잘 마른 이유가 뭡니까? 밑에 물이 알로 땡겨요. 중력에 있어 연결이 돼 있잖아요. 물이 서로 결합이 돼 있거든요. 그 집에 땡긴다. 그러면 물을 우리가 간주하는 게 30분 주고 30분 쉬면 괜찮아요. 그러면 옆으로 퍼져요. 근데 1시간씩 계속 주고 있으면 어떻게 흘러가 버리 땅 밑으로. 근데 간수 호수가 이렇게 돼 있어가 나누어가 주면 좋으련만 우리가 주는 거는 한 번에 왕창 주고 2시간 줬다 샀는데 그 2시간 주면 30분 이상 없어요. 비로 다 내려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질 땅에 옆으로 퍼지겠죠. 안 내려가니까 옆으로 퍼질 건데 일반 토양들에는 비료 주는 것 점적에 비료 주는 것도 조금 달리 해야 된다. 예, 지금 요소가 대표님 농장에는 잎이 연맥이 빨갛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인상갈이 있다고 보고 토양 분석 결과.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가 여기 이렇게 잘 돼 있는 많이 있는 데다가 요소를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가 크고 숙기가 늦어져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는 숙기와 열매 크기 두 개를 동시에 움직여야 돼요. 두 개를. 다른 현상이죠. 두 개를 동시에 움직여야 된다. 요소 주는 것, 요소를, 지금 연맥이 빨간 사람은, 지금도 요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에, 포도 따다가도 요소를 줬으니까. 다 뗄 때까지.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설탕은 언제 쓰는 거야? 설탕은 봄부터 가을까지 써도 되는데, 지금 설탕이 지면 포도 봉지가 여기 끄물끄렁이 된 거 있죠? 여기 끄먹게 된 거, 이 때가 탄 거. 요쪽에는 뽀얗고, 요쪽에 끄먹게 된, 이게 설탕의 그 곰팡이. 설탕 곰팡이가 핍니다. 이게 끄먹게 된 거 있죠? 때가 탄 거. 이거 끄먹게 된 거. 요거. 설탕. 밑으로 설탕 주면 농사 망합니다. 뿌리에 설탕을 주면 요놈이 미생물이 발생하면서 질소를 먹어 치워버려요. 나빠져요. 톱밥은 좋은 겁니다. 톱밥 좋습니다. 톱밥을 너무 많이 주면 문제는 또 군뱅이가 와가지고 포도뿌리를 깔아 먹어요. 예. 포도나무 뿌리를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파리를 살을 째요. 뿌리. 복숭아야. 아니 포도나무 뿌리를 튼튼하게 하려면 그거는 내한테 물으면 내가 잘 이야기하죠. 영양제 잘 치러서 그말. 지금 전복은 지금 대부 현상이 여기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예. 전복하고 산복의 차이가 뭐 많이 납니까? 대부 현상 일어나는 게 잘만 죽어요. 그 유튜브 방송에 죽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빨리 흙을 덮어라. 다른 서적에나 이 내용들이, 대부 현상이 안 일어나면 처대에 나무를 심어가 안 키워야 된대요. 요 어깨, 우리 올라가는 가지 방아다리 벌어진 데 있죠? 어깨 철사줄. 요까지만 키우래. 그럼 처대 접목을 하나도 안 키우면 두 개가 똑같대요. 그 평생 살아가면서 대부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대부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건 흙을 덮어가 뿌리 내려야 됩니다. 산복이 지금 전부 다 알려주고 있기로 전복보다 힘이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수명도 짧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부 산복으로 해놨는데 아직까지 그런 관계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달려고 하니까 상당한 제가 손가락 들고 있으면 내리고 있습니까?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좋다는 뜻을 세우겠죠. 그 전목이냐 산목이냐, 네. 산목도 지나무고 그 약간 우열성이 가진 전목을 했는데, 전목 속에서 우리가 그 예와 성이냐 친화력이 좋은 건 이 차인데, 우리가 얘가 대과종이잖아요. 대과종이 비료 많이 모여요. 그러면 OBB냐, 그죠? 그렇게 OBB라든지 좋은 힘이 좋은 종의 대목을 쓰면 괜찮다는 거죠. 대부 현상 안 일어나게. 그리고 키울 때 또 대부 현상 안 일어나게 처대 안 키워야 된다는 거. 2년차부터 키운다든지 그런 방법을 조금 달려야 되겠죠. 그래서 막 이도 저도 모르면 그 산목이 제일 좋고 자기 뿌리가 가격 차이도 너무 많이 나니까 그 많이 찾으면 돈이 비싸요. 많이 안 찾으면 돈이 싸요. 그래서 우리가 종묘업자들이 팔아먹으려고 그럴 때 우리 농가들이 안 찾으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농가들이 그 선택을 그리 한 거죠. 그 좋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예, 그래서 예,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대부 현상이 안 일어나면 참 좋은 건 맞아요. 뿌리가 강하니까. 봄에는 밑에 설탕 먼지라 이야기하는 거야. 뭐예? 봄에는 설탕 먼지라 일어났던데 바다에. 봄에 비로 설탕을 치면 농사 망합니다. 밭에 비로 설탕을 치면 안 됩니다. 설탕을 치면 뿔에 미생물이 생겨가지고 질소를 못 피요. 그래서 그거는 안 좋습니다. 요소를 많이 주면 잎도 많이 크고 마디고 짧아지고
그 황금알롱꽃 강의를 제대로 들어보면 이 씨값이 낮으면 웃자람이 벌어져요. 고추 심어놓고 마디가 크면 비로조라 비로 작다. 잎 두께가 얇으면 잎을 키워요. 도장지가 많이 나요. 그 복숭아밭에 6월달에 요소 주당 2kg 주라 하니까 열심히 먹고 돌아서 갔다 나무 샬라 보니 500g 밖에 안 줬거든. 두 분을 더 치가지고 한 나무 2kg를 줬어. 2kg 주니까 나무가 죽을 것 같더래, 자기 말로는. 2kg를 결국에 줬어, 주라 하니까 도장지가 안 나거든. 복숭아 나무 2kg 비료를 요소를 나무 주당 2kg를 줬는데 도장지가 안 나거든. 그런데 다른 애보다 도장이 훨씬 안 나거든, 다른 집보다. 왜 그랬겠습니까? 잎이 두꺼우면 몸 전체가 균형이 잡아져서 과일이 잘 크고 장애가 없어요. 장애가 없는데, 그런데 잎 두께가 얇으면 나무가 아랫잎이 마르면서 쉐입이 자꾸 커요. 도장지가 자꾸 마디가 늘어지고 자꾸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재배되는 작물을 그 계절별로 이식값을 개발해 놓은 거는 그 근사치에서 준해서 재배를 하면 마디가 짧다. 그래서 비료를 충분히 줘라고 그 매뉴얼을 개발해 놓은 게 사계절 이식값이죠. 그래서 비료를 작게 주면 마디가 늘어진다. 비료를 작게 주면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린다, 이파리가. 비료를 적게 주면 포도가 배가 고파서 알이 멀컹거린다. 요소. 그 이제 어느 정도는 그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만 잘못되니까 황금알 농법, 뭐 요소 농법이도 설탕 농법이도 그러는데 욕도 많이 먹어요. 잘못된 결과는 원인을 여기다 갖다 붙이니까, 저한테. 제가 죄인이 아니에요. 좋으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포도밭에 물이 꽉 차있는데 그런 데다가 뭐 비료를 지가 타 죽는 거라든지 배수가 안 좋았는데 앞에 비료 준 게 죽었다는데 뭐 여타한 게 많거든요. 그거하고 무관해요. 뿌리가 배수가 안 돼가 뿌리가 호흡을 못 해가 잎이 두께가 얇아 죽었거든요. 비료 줘서 죽은 게 아니고 이파리 두께가 얇아서 말라 죽었는데 그걸 마치 비료가 적어서 죽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많은 사람들의 장애를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동일하다. 잎 두께가 두꺼우면 포도밭에 물이 철렁철렁 되어서 안 죽어요. 그러면 그 전에 비 오기 전에 요소를 많이 먹고 잎이 두꺼운 놈은 포도밭에 물이 아무리 차도 안 죽어요. 그리고 그 대보 현상이 안 일어나면 또 안 죽어요. 그 하우스 비닐이가 일산이 아니고 국산 그 좀 어중청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열을 안 받아요. 그리고 이 포도 이파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여기다 이파리 꽉 차 있고 그럼 환기가 안 되겠죠. 예, 그런 경우도 있다. 예. 다른 질문 해도 됩니까? 예, 괜찮아요. 블랙 사파이어 같은 경우에 그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1차 지베린 처리 1차만 하고 2차는 안 해야 됩니까? 블랙 사파이어까지. 안 하는 게 좋겠죠. 원종에 우리나라가 블랙 사파이어 수입해 가지고 그 나라에서 한 재배를 일부 배워야 되고 블랙 사파이어가 지베린 처리를 지금 1차 하고 2차 한 날짜에 온도에 비례하니까 2차 지베린 농도를 낮춰야 되겠죠. 낮추고 안 해도 괜찮다. 그렇죠. 내나가는데 포도가 크다가 열과 현상 일어나는 거는 껍질이 경화가 돼서 그렇다. 비료를 적게 줘서 터지는 경우가 많고 2차 지베린 때 온도 높은 시기에 지베린 농도와 영양제 농도가 높아서 세포가 장애를 받았다. 세포가 경화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얼마 전에 전라도 쪽에 갔다 왔습니다. 성공해 있어요. 그래서 블랙 사파이어는 자동으로 씨가 없는 놈인데 걔한테 지베린 처리 1차만 해도 충분하게 되니까 2차 지베린 해가지고 껍질을
갱화시켜서 다 터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블랙 사파이어도 우리나라의 좋은 품종이고 알이 터지는 종들은 그런 우리가 1차 지베린, 2차 지베린 관계 때 많은 영향이 있다. 그리고 어제 충북 금산에 루비로망 그 5월달에 몇월달에 그때 강의하고 왔는데 그 농가에 1차 지베린만 루비로망하고 2차를 안 했어요. 잘 안 터져요. 그죠? 그 2차 지베린이 우리가 포도에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다고 우리는 꼭 아셔야 되겠죠. 그게 중요하다. 그거는 미처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거봉이야? 옛날에 한 번만 안 했잖아요. 복숭아의 봄 시기는 21다시를 좀 많이 하라고 들었고 보통 청도계에 되는 12 관계에 어떻게 하냐고 말씀. 복숭아에? 예, 청도 복숭아. 정선도. 일단 포도부터 먹어보고 말할게요. 요게 당브리스가 한 15브릭스 능이 나오네. 요게. 예. 저는 포도가 아니고요. 그래. 복숭아하고 사과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 하는데요. 좀 잊어줘. 예? 좀 잊어줘. 아, 예. 껍질 조금 질게 아직까지. 요게 이제 위에 거 세개 따먹어서 밑에 거는 세개 따먹어봐야 돼. 아, 쓰다. 아, 쓰다. 아, 쓰다. 당브리스는 한 13브릭스 능이 나오는데 요거는 더르크가 씌어요. 그 왜 더르크냐면 요게 그 시기에 요거는 늦가 조금 늦게 된다. 요 놈은 거기다가 어린 것이 아래 있는 포도가 큰 집이 잘 없죠. 그죠? 그 말은 여기에 지베린 보드라운 게 장이 더 많았다. 그럼 요 포도는 보니까 아래 큰 것도 있죠. 요거는 조금 그래도 위에 거 요것보다 작거든요. 위에 알보다 요 위에 알보다 작다 소리는 이 차이 난다 소리는 요 위에 알보다 여기 큰 게 없어요. 그 말은 여기 포도가 어릴 때 요 지베린 요래 담그면 요 장애가 많다는 거예요. 물이 맺힌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지베린하고 그 영양제 쓰는 거를 농도를 2차 거를 50% 낮춰야 되겠다. 50% 이하로. 그게 뭐 안 한다고 해서 큰 피해가 없을 건데 그게 제일 좋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하여튼 포도는 뭐 또 여타하게 부족한 거는 더 배우도록 하고 저쪽에 주인장 한번 불러보이소. 어째 주인장 잡아가지고 이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사장님, 호출입니다, 호출. 강의 좀 해. 우리 주인장님 모시고 잠깐 한번 들어보고. 예? 아니야. 뭐 요쪽에 서 있어. 아, 그래도 와야 돼. 그래도 인사부터 하이소. 화면 켜놨습니다. 요 위에 있어도 됩니다. 위에 있어도. 예, 인사하이소. 안녕하십니까. 경산 자일에서 조그마한 농사 짓고 있는 김나무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올해 1차 지배는 요 가만히 서 있어. 이제부터 질문해야 돼. 지금 알이 여기는 당브리스가 15브릭스 넘었어요. 넘습니다. 예. 많게는 18브릭스 거기 갔어. 예. 근데 요거는 당브리스인데 쉬어. 예. 그래서 요거 지베린 할 때 예. 요거는 되게 크거든요. 알이. 예. 그럼 요거는 잘잖아요. 예. 그러면 오전에 여기에 2차 지베린 했습니까? 아니면 저쪽에 오전에 했습니까? 요 오전에. 그렇죠. 예. 그럼 저쪽하고 이쪽하고 알 크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쪽가 고르지. 그렇죠. 예. 그날 오전에 일기예보가 6월 11일 날이 예. 오전에
최저 온도가 19.7도예요. 그럼 그 전날에 우리 저쪽 밭에 할 때는 예. 16.8도예요. 예. 3도 차이 나요. 예. 그래서 저쪽 밭에는 이래 알이 단 게 없죠. 잔을 안 먹이 있어. 그렇죠. 고르죠. 예, 그 중간 포도가 없다는 거. 그럼 결국에는 우리 대표님이 어제 정보를 주셔가지고 저하고 통할 때,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 그 지배린 처리한 거는 아침부터 계속했다 그랬잖아요. 예, 예. 3시 이후에는 잔알이 없을 거다. 저 그 말 했죠. 예. 그래서 저쪽에는 잔알이 있고 오후 6시에 소나기 왔고. 예, 예. 그래서 2차 지배린 농도를 낮추자. 그리고 저쪽하고 이쪽하고 포도 봉지를 600평당 몇 개 정도 샀습니까? 저기가 12,600개, 540평. 저기는. 예, 예. 540평. 그건 15,000개 안 샀네요. 예, 12,600개. 여기가 17,000개. 여기는 평수 작은데 왜 많이 샀어요? 여기 평수가 크지요. 몇 평인데요? 여기 711평. 711평에 17,000. 17,000개 샀다고요? 예, 예. 그럼 포도봉지 작게 싼 겁니까? 많이 싼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많지요. 말도 안 돼요. 지금 30% 적게 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 요 가지는 가는데 2개 달았죠? 예. 근데 요 가지 굵은 건 1개밖에 안 달았잖아요. 그죠? 요것도 2개 달 수 있었는데 예. 제일 마지막 지비린에 1차 할 때 예. 얼그졌어요. 원래 그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제일 마지막 할 때 제일 끝에 있는 게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면, 예. 떨어진 원인이 예. 그때 우리가 잎이 약했잖아요. 예. 그러면, 봄에 1차 지배린 단계에 그 시기에 잎에 이슬을 맺었다는 거죠. 일액을.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슬을 맺었다 소리는 꽃 필 때, 여기 지배린다고 꽃 필 때 잿빛 곰팡이가 얼그러졌다는 거죠. 잿빛 곰팡이. 예. 예, 그래서 잿빛 곰팡이만 안 왔다면 지금의 우리가 여기에도 한 30% 또 더 달려있다는 거죠. 양을. 잿빛 곰팡이. 그러면 포도송이 요 끝에 여기 얼그러졌다 이 말이죠.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오른송이가 내가지고 예, 잘라버렸다. 끊어버렸어요. 잘라버렸다. 예, 예, 그래서 그래 본다면 우리가 그 봄에 연면 시비에 설탕량이 약하다. 이슬을 맺으면 제일 급하게 치료할 수 있는 양은 설탕을 더하면 된다. 물 500에 3kg가 아니고 5kg를 넣어서라도 이슬을 안 맺게 만들어야 되고 빨리 연면 시비에 그렇게 하고 바닥에 요소비를 줘야 된다. 빨리 이슬 안 맺게. 그거만 보완하신다면 되겠고 2차 지배리는 이제 방금 내용처럼 보완하셔야 되겠고요. 예, 예. 예, 그래 하면 되겠고 그 지금 올게 우리가 토양 분석 결과 의논했을 때 요소 비료만 주작했는데 봄에부터 지금까지 비료 어떤 비료만 줬습니까? 처음에 초봄에 이제 규산지라고 예, 예. 용성인비. 용성인비하고 예. 요 700평에 몇 개 줬어요? 규산지. 규산질도 정부에서 나오는 무상이니까 예. 한 20개 정도 줬을 거예요. 규산질도 700평에 한 20개 정도 줬다. 규산지 20개. 예. 용성인비네요. 용성인비 한 15거. 용평입이 더 작해졌대. 예. 15평. 예, 그래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봄에 비료는 뭐 줬습니까? 그 다음에는 비료는 안 주고 질소, 요소. 예, 요소만. 요소가 비료입니다. 예, 이거 예, 요소만 줬어요. 요소 언제까지 줬습니까? 요소 최근까지 이제 안 준 지가 한 보름 정도 될 기라요. 예, 예. 그 전까지 마지막 계속 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최근에 NK나 뭐 다른 비료 준 거네요. 그건 없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안 줬어요. 없고 제가 만들어놨는 저 액비라고 예, 예. 저 통 말통 예. 저거 제가 만들어가 그래. 저거 2통씩. 두통 간수할 관제했지. 거예요. 예. 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빨리 익히려고 하면 잎도 두껍고 좋으니까 이게 100평에 지금 올게 요소를 몇 포 정도 먹었습니까? 이 밭에 700평에 예. 19포 정도 들어갔을 기래요. 19포야. 예. 19포 같으면 아주 적게 먹은 거지. 예. 그런데 19포 들어갔어요. 예, 잘 됐습니다. 19포. 다른 집에 100평에 7, 8포 먹은 것보다 더 잘 됐어요. 예, 그래 잘 됐고. 예, 그러고 여기 땅이 그 맞춰가지고 비료가 하나도 유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나무 이파리를 갖다 이어놔가지고 여기 그 비료가 딱딱 섬여가지고 유기물에 비료가 질소가 안 떠내려가는 것 같고 쿨러로 비료를 녹여줬습니까? 아니면 뿌려줬습니까? 쿨러에 녹여서 녹여서 보냈어. 보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가을에 이제 생날 시기에 예.
지금 골드 컬러에 가리를 지금 써도 되겠거든요. 예. 가리를 가리를 많이 주면 최고 지금 2kg까지 올려도 될 정도 와 있어요. 아, 근데 2kg까지 쓰지 말고 예. 지금 한 뭐 1kg나 1.5kg까지는 충분히 써도 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가리 성분이 있는 지금 알이 단단하고 참 야물어요. 그 여기 온 분들이 저 몰래 뭘 하진 않던가요? 아니야, 뭐 일단 봉지 열지 마라 했는 것밖에 없으니까 제가. 예. 그냥. 예. 그래 지금 알도 괜찮고 좋은데 지금부터는 NK 가리 성분을 먹어야 되겠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마지막 마무리 잘할 수 있겠다. 제가 와서 요소 주락할 때보다 지금이 달고 있는데 더 좋아요. 전에 강의할 때보다도 지금 잎이 더 좋다는 거죠. 살이 쪄 있고 이게 뭐 잎이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때 잎보다도 강의할 때 잎보다도 엽이 연맥이 빨간기가 적고 포도를 이래 달고도 더 부드러워요. 그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유럽계 포도는 자기 본질에서 석회암질에서 나온 종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사용한 우리 그 대표님 농장에서 사용한 규산질이 많은 좋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토질 조건도 좋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익히는 동작으로 가야 되겠다. 골드 컬러에 염화가리 섞어 사용해야 되겠다. 그럼 심줄이 약간 요거보다 더 노란색을 더 띄면서 빨간색을 더 가져가도 되겠다. 왜? 잎이 부드럽고 좋다. 아랫잎이 하나도 안 죽이고 그냥 지금 요 안에서 보면 예. 우리가 지금 포도밭에서 이런 작은 잎 구경하기 어렵거든요. 요래 작은 잎. 그 요래 작은 잎도 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몸통에서. 그럼 이런 작은 잎이 살아있을 정도인 것처럼 이거는 이 밭에서는 비료가 충분하다는 거죠. 비료가. 뭐 관리를 잘했고 포도 앞뒤로 봤을 때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뭐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다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잿빛 곰팡이가 봄에 없으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수확 때 지금 이 알이 지금 아직 조금 멀컹 쪼개봤을 때 아직 안이 안 비뜬가요? 아직 쪼개보다 안 오고 예, 당도계는 재봤어요. 예. 재보니까 하단부가 지금 15.4까지 나가는 게 네. 있어요. 지금 요 몇 개 뜯어나는 거 있을 겁니다. 요 비었거든요. 야. 요 비은 거. 아직 참매다 이게. 예. 그래서 요 배꼽이 튀어나올 때까지 크거든요. 야. 그게 아직까지 더 커야 돼. 평균이 그래 저희 알이 네. 20g은 다 넘거든요. 예. 요 우리 기. 그래 네. 아직 많이 굴른다고 봐야 돼. 그러면 20g 넘으면 지금 다른 거 중에서 야. 약 70%는 1kg가 넘는다 소리잖아요. 거기 그렇지요. 제가 2kg 사수짜리 나오면 짜증이 나요. 2kg에 사수. 사수가 나오면 500g짜리 나오면 안 된다. 야. 네. 해보니까 무게가 나가야 짝수가 나오지. 이거 정말로 안 봉지만 다 없애더라고요. 사수 나오니까. 그래 제 거는 거의 800에서 1kg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이 밭이 조금 송이가 적어요. 다른 밭보다. 저쪽 밭보다 야. 2차 지배린 때문에. 저쪽이 괜찮을 거예요. 저가 더 큽니다. 예, 그 큰 거는 그래 2차 오늘- 지배린 때문에. 오늘 여 오실락 하는 걸 잘 안 됐다고 그쪽을 가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계속 하던 자리 사자 이래가지고 이어 왔어요. 예, 그쪽 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 좋은 걸 가지고 계속 해보면 그 대표님 자랑하고 저 자랑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반은 안 좋았다. 그러면 이 대표님이 그 이야기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잘못된 원인을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분석해 와야 되고, 그러면 경산의 날씨가 16도, 17도 이하에서 19도로 약 20도 올라갔다는, 3도 올라갔다는 거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예, 그날 여 하는 날이 아침부터 더웠어요. 그렇죠. 아침부터. 그래 외국 애들 써가지고 지배를 하는데 낮이고 뭐 아침부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밭을 다 하려니까 뭐 점심시간에 1시간 쉬는 것밖에 없고 계속 했어요. 저녁 6시, 7시까지. 안 그러면 다 못하니까 다음날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네.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쪽 밭이 저쪽보다 열매가 작아진 원인이 똑같은 방법으로 갈랬는데 잘못된 게 그날 지베린 처리 날짜에 17도 이하가 되야 되는데 20도 이하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 온도 때문에 2차 지베린 장이 일어났다. 그래서 내년에는 2차 지베린 그거 하고, 내년에 그 지베린 처리를 빨리 해버리면, 일찍 해버리면 우리가 그 꽃피기 전에 할 수 있다면 더 빨리 해버리면 지베린 처리해보면 포도 알이 안 흙어져요. 잿빛 곰팡이 안 와요. 지베린 처리할 때 그 성분 때문에 그 아미노산 단백질이 요 포도 알에 어릴 때 묻어 있는 게 다 씻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미노산 단백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장애가 안 생겨요. 그러면 더 내년에는 1차 지베린 신기를 더 땡겨야 돼요. 땡기고 이파리에 잇을 안 맺혀야 돼요. 봄부터. 그럼 잇을 맺으면 우리는 포도 알이 얼그러진다. 그거 보완하셔야 되겠고, 하여튼 올해 참 잘해 주셨는데 우리 그 포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 토양 분석하시고 그 데이터를 많이 자료를 지금이라도 또 한번 요거 그 부정이만 꺼내내고 예. 비료 일자로 딱 잘라내고 그 다음에 두부처럼 잘라가지고 좋은데 보통인데 나쁜데 세 군데 흙을 분석해가지고 앞으로는 자료를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포도가 더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대표님 큰 박수로 답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하여튼 오늘 우리 경산에서 우리 자인 농협 산지 유통센터 앞에 포도농원 김남은 대표님 지금 농장에서 우리 이 포도의 거의 수확기가 다 된 평가를 가졌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가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를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기술을 많이 개발해서 부족한 부분을 최선을 다해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